서울의 새벽은 고요하게 찾아오지만 그 정적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주 평범한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했던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한국심장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 돌연사 10건 중 7건은 이른 아침 특정 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위험군에 속한 100명 중 89명은 자신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들은 이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부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이 시간을 통과합니다. 저는 강하늘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생명과 직결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심장 돌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서서히 느껴지는 통증도 없고 대처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며 이는 하루 평균 수백 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 이 위험은 몇 배로 증폭됩니다. 의학학술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의 심장 돌연사 위험은 하루 중 다른 어느 때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무심코 하는 특정 행동이 심장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왜 아침 시간이 심장에 그토록 위험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순간 보내고 있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극적인 통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이 50대 이상이거나 그런 가족을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정보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너그럽고 평온해야 할 당신의 아침이 비극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빨리빨리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부지런함의 척도로 삼군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습관은 고령층의 심장에 시한폭탄을 안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는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잠에서 깨는 순간 우리 몸은 깨어남을 준비하기 위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량으로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 전환기에 우리가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침대에서 알람 소리에 맞춰 벌떡 일어나거나 화장실로 급히 뛰어가는 행동, 혹은 일어나자마자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는 심장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눈을 뜬 직후 30분 이내에 갑작스럽게 일어나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천천히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에 비해 심장 돌연사 위험이 무려 34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급성 심근경색 위험은 267%, 그리고 심각한 부정맥 위험은 198%나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젊고 건강한 심장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모르나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플라크가 쌓인 60대 이상의 심장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됩니다. 실제로 잠에서 깨어난 직후 5분 동안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혈압은 순식간에 20에서 30포인트가량 상승합니다. 이때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혈압은 단 30초 만에 추가로 40에서 50포인트나 더 치솟을 수 있습니다. 혈관이 아직 충분히 이완되지 않았고 밤새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피가 평소보다 끈적한 상태에서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에 붙어있던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 혈관을 막거나 과부하가 걸린 심전도 체계에 오류가 생기면서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아침을 맞이하는 그 찰나의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심장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시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극이 닥치기 전 우리 몸은 여러 차례 구조 신호를 보내며 말을 걸어오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며 지나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나타나는 7가지 신호는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느끼는 어지러움이나 아찔한 기분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거나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진다면 이는 심혈관계가 자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 부르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을 가진 분들은 심각한 심장질환을 겪을 확률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 아침에 느껴지는 가슴의 통증이나 압박감입니다. 아주 미세한 통증이라도 혹은 단 몇 초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 정도라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심장이 가장 취약한 아침 시간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절박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기상 후 30분 이내에 느껴지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심장의 전기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돌연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이러한 두근거림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기상 직후나 아주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는 현상입니다. 화장실까지 걷는 짧은 거리에도 숨 가쁨을 느낀다면 심장이 효율적으로 피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초기 심부전이나 관상동맥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유 없이 흐르는 식은땀과 메스꺼움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큰일을 당하기 몇 분, 혹은 몇 시간 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식은땀을 흘리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거나 온몸이 젖을 정도로 땀이 난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히 자고 일어났음에도 사라지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8시간을 잤는데도 몸을 일으키기 힘들 만큼 기운이 없고 일상적인 활동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심장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발이나 발목 또는 다리가 붓는 증상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 체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하체에 쌓이게 됩니다. 오후에 신발이 꽉 끼거나 아침에도 발목 주변이 부어 있다면 이는 심장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제때 전문가를 찾는다면 비극적인 사건의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침의 비극을 부추기는 5가지 숨겨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당신의 심장이 가장 취약해진 순간을 노려 습격해 옵니다. 첫 번째는 진단되지 않은 아침 혈압의 급상승입니다. 우리의 혈압은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고 파도처럼 변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낮에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정상이지만 잠에서 깨는 순간 혈압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이른바 아침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낮에 재는 수치만 믿고 안심하는 사이 당신의 혈관은 매일 아침 터질 듯한 압력을 견디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아침 기상 직후에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다면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가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밤사이 진행된 탈수 현상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7, 8시간 동안 아무런 수분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혈액은 평소보다 훨씬 끈적하고 걸쭉한 상태가 됩니다. 맑은 시냇물이 아니라 진득한 진흙탕처럼 변한 피는 혈관 내에서 쉽게 굳어 혈전을 만듭니다. 심장은 이 뻑뻑한 피를 온몸으로 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펌프질을 시작하고 결국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도 모르게 앓고 있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는 도중 숨을 멈추는 증상은 밤새 심장을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길 때마다 심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혈압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남들이 평온하게 잠든 밤에 당신의 심장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밤새 지쳐버린 심장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의 작은 자극에도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만성변비와 화장실에서의 과도한 힘주기입니다. 아침 일찍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위해 무리하게 힘을 주는 행위는 혈압을 순식간에 위험 수치까지 폭등시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발살바법이라고 하는데 좁아진 혈관은 그 찰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통계적으로 집에서 발생하는 돌연사의 상당수가 화장실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이 치명적인 압력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약을 복용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흔히 혈압약을 아침 식사 후에 복용하지만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이른 아침 시간은 혈압에 보호막이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복용 시간을 저녁으로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아침 시간의 심혈관 사고를 45%나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5가지 요인들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아침을 위협하는 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아침의 의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장이 가장 연약한 시간에 보내는 최고의 배려이며 의학적 연구로 증명된 생존 수칙입니다. 매일 아침 단 15분만 투자하면 심혈관 사고 위험을 68%나 낮출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이 안전한 기상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점진적인 깨어남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즉시 몸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대신 2분에서 3분 동안 침대에 그대로 누워 깊은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하며 몸의 감각을 깨우십시오.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가볍게 움직이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이 과정은 잠들어 있던 신경계가 스트레스 없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돕는 예열 시간과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누운 상태에서의 즉각적인 수분 섭취입니다. 잠들기 전 머리맡에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시오. 이는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즉시 희석하고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생명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아침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면 이때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기입니다. 몸을 천천히 옆으로 돌려 팔로 바닥을 짚으며 상체를 세우십시오. 발이 바닥에 닿은 상태로 침대 끝에 앉아 다시 2분에서 3분간 머무르십시오. 이 짧은 정지 시간은 중력에 따라 혈압이 조절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이때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면 혈액순환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만약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아주 천천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의자나 침대 머리맡을 잡고 몸을 지지하며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완전히 일어선 후에도 곧바로 걷지 말고 그 자리에 30초 정도 멈춰서서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십시오.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십시오. 5번째 단계는 초기 30분 동안의 저강도 활동입니다. 기상 후 처음 30분은 우리 몸이 가장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얼굴을 씻는 등의 가벼운 행동만 하십시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빠르게 오르내리는 일, 또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은 심장에 급격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맞추고 밖으로 나가기 전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는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뒤에 일과 시작입니다.
몸이 완전히 활성화된 후에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생활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실천하는 데 드는 시간은 평소보다 고작 15분 정도 더 걸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 15분은 당신의 심장이 지난 수십 년간 쉼없이 뛰어온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머리맡에 물 한 잔을 준비하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당신의 기적 같은 아침은 시작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얇고 위태롭습니다. 그 좁은 길목에서 우리를 삶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평소에 익혀둔 작은 습관과 올바른 대처입니다. 여기 두 분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부지런함 하나로 살아온 72살, 김철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산을 오르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아침, 평소처럼 서둘러 집을 나서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압박감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보았던 아침 기상수칙이 떠오른 그는 즉시 자리에 주저앉아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신속한 대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만약 그 상태로 무리하게 산행을 이어갔다면 산 중턱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69살 박금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평소 기상 후 침대 끝에 앉아 3분을 머무르는 습관을 들였던 그녀는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며 눈앞이 하얘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평소처럼 바로 일어나 걸어 나갔다면 기절하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리에 앉아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침착하게 가족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 그녀는 고주파 부정맥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지금은 아주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상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가슴 중앙에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턱과 어깨 혹은 팔로 퍼져나간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변의 시선에 상관없이 즉시 자리에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서 있는 자세는 심장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리고 심장 질환이 의심된다고 말하십시오.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하나를 그냥 삼키지 말고 씹어서 복용하십시오. 씹어서 먹는 아스피린은 5분 이내에 작용을 시작하여 혈전이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절대로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 질환에서의 골든타임은 단 1분 1초가 생사로 직결됩니다.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95%에 달하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시간은 곧 당신의 생명이며 당신의 심장 근육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아침의 위기는 새로운 삶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고 위급할 때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야말로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백만 리터의 혈액을 뿜어내며 당신의 매 순간을 지켜온 가장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고마운 심장을 위해 아주 작은 보답을 할 차례입니다. 아침의 15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에게 건네는 따뜻한 안부이자 함께 더 오래 걷고 싶다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수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침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돌연사의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희망이 됩니다. 15분이 아까워 서두르다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는 비극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본인만의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리맡에 물 한 잔을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나는 가장 먼저 나의 심장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천천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당신이 아끼는 세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부모님이나 형제, 혹은 소중한 친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는 나는 내일부터 안전한 아침 기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함께 내일의 날짜를 남겨주십시오. 공개적인 약속은 당신의 실천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혹시 본인이 겪었던 위험한 신호가 있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경험을 나누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심장은 말없이 묵묵히 일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맞이할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5분의 여유가 선물하는 수십 년의 건강한 삶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하늘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